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 오늘도 한 주일간에 일어났던 여러 여권, 정치권, 여의도의 정치권 이야기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주필이신 고성국 박사님 나오겠습니다. 고 주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잘 계셨죠? 네. 예. 여전히 지금 전국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흐르고 있고 아마 내일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며칠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좀 되짚어 보면은, 먼저 이제 일단 여권에서의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들인데, 여권의 지자체 단체장들이라든지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당정 일체 화합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한 건데, 예. 당 원로나 또는 그 단체장들이면 네. 그 당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 지도자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일종의 양비론을 가지고 입장 발표를 했어요. 네. 대통령도 뭐 좀 잘못했다. 네. 한동훈도 좀 자제해라 이런 식이에요. 네네. 이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는 늘 문제의 본질을 흐려버리잖아요. 네. 뭐 실제로 살다 보면 뭐 둘 다 잘못했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누가 더 잘못했냐, 네. 누가 먼저 잘못했냐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점에서 당 원로들이나 이 시도지사들, 이 당의 중진 지도자들이 그 이름값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이름값을 못 하고. 아니 있다. 그 사람들이 뭐 눈치 볼 게 있다고 할 말 있으면은 똑바로 하면 되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태에 뭐 거의 모든 그 문제의 진원지는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과 그 일당들의 책임이 있다. 아 당연하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네. 한동훈 일당들이 뭘 정신을 차리거나 또는 정신을 차리지는 못해도 뭐 경계를 하거나 조심을 하거나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거를 뭐 애매모호하게 양비론으로 이쪽도 저쪽도 다 뭐 자기들이 무슨 심판입니까? 예, 그건 뭐 제가 보기에 아주 부적절한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비겁한 행동들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웬만한 언론에서 눈치 보면서 양비론 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군요. 예, 저는 그 점에서는 그 입장의 진정성이 전혀 없다. 네. 뭐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뭐 우리도 뭐 한마디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뭐 욕 안 먹으려면 이 얘기도 조금 저 얘기도 조금 집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귀담아 듣습니까? 그런데 박사님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 대해서 미리 언론을 통해서 또 제가 보기엔 협박 비슷해 보이던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수긍할 그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네네. 뭐 한동훈이도 또 한동훈 일당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네. 듣고 싶은 얘기 하는 게 그게 진정성 있는 말입니까? 아니 우선 대화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실어서 얘기를 해야지. 네네. 내 생각 쏙 빼고 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 얘기들만 쭉 해요? 참. 앵무새처럼? 네. 아니 그거 배우한테 연기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그걸 주문이라고 합니까? 국민 눈높이를 계속 내세우다.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예. 대통령이건 또는 저 같은 일개 뭐 그냥 그 일반 시민이건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당신 하고 싶은 얘기 시원하게 해라 이래야지. 네네. 아니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내 생각대로 하고 난 다음에 욕을 먹으면 내 몫이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또 미리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게 무슨 자꾸 국민 눈높이 그러는데 그 국민 눈높이 누가 잽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그렇잖아요. 네.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척도가 있어요? 재판도 국민 눈높이를 하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증거로 가지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갖고 하는 거예요. 네네.
왜 아무데나 시도 때도 없이 국민 눈높이를 얘기해요. 그렇게 국민 눈높이가 좋으면 지나 그렇게 하면 되지. 네. 근데 아마 한동훈이도 불가능할 거예요. 쥐가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한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역사적으로 국민을 앞세우는 이런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전체주의로 빠지더라고요. 또 한동훈이가 뭐 법리를 떠나서 이러던데 네. 아니 국가가 법을 떠나면 국가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냥 이 시정 잡배들도 그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법을 떠나라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자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갖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론 재판을 하자는 거죠. 예, 김건희 여사 지금 검찰 대한민국 검찰이 죽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 살아 있잖아요. 탈탈 털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혐의가 없으니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현행법으로는 혐의가 없으니까 불기소한 거예요. 네, 네. 그럼 검찰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했으면은 그러면 지가 항소를 하든지 네. 그게 아니고 자꾸 대통령한테 또 이 영부인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고 지금 윽박 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민재판 하자는 거죠. 예. 법과 관계없이. 법과 관계없이. 뭐 이런 자가 다 있어요? 그것도 검사했던 사람이. 이거는 저 종북주사파들 뭐 악에 바친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뭐 아이고 뭐 그 자들이 이제 곧 감옥 갈 자들인데 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겠어요. 네. 집권당 대표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합니까? 저는 한 며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좀 반성을 하고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글쎄 봅시다. 나카무라 상입니다, 진짜. 박사님, 그리고 예. 지금 재밌는 사안이 어제 그제 야권에서 말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여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배신자 프레임 아닙니까? 네. 배신자라는 건데 야권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 배신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당신은 배신자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특검하기로 김건희 특검하기라고 그래놓고 왜 3자 특검하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특별감찰관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리느냐. 왜 우리 이거 이재명 당대표를 왜 배신을 때리느냐. 이 얘기 같아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지만 네. 이건 정말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언제부터 집권당 대표가 야당들의 그 놀이객감이 돼버렸어요? 뭐 하루는 응원했다가 하루는 저 배신했다고 두들겨 팼다가 네. 하루는 또 야 우리가 독소조항 다 빼줄 테니까 협상하자 했다가 그리고 또 하루는 특감 야 우리가 특검하자 그랬지 특감하자 그랬냐 맨날 이런 식으로 저 지청구나 매기고 네. 이거 한동훈이가 완전히 저 이재명이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 건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쪽팔리는 상황이에요. 야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다가 네. 보니까 저 한동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또 공격을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엔 당신 배신자인 것 같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배신자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배신 때리네. 근데 지금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조역당에서는 아마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된 논평을 이미 써놨을지도 몰라요. 네. 꼭 듣고 난 다음에 평가하겠어요? 이자들이? 네. 뻔하지 하고서 네. 이미 다 결론 내려놓고 듣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일제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백날 그래봤자, 또 한동훈의 요구를 5가지 요구인가 뭔가 하는 거를 다 들어줘봤자, 그거는 변죽만 올리는 거고, 특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벌써 이런 얘기들을 오늘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도 보면, 아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네. 국내적으로 어려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2년 반 동안에 이루어낸 성취가 또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성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 성과도 있고, 또, 정말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이제 국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명태균, 정치부로커 명태균의 폭로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추가 질문까지 다 듣고서
완전히 의혹이 해소되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다 설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거 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에요 이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들은 지금 아예 내일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대국민 사과회견이라고 딱 규정을 먼저 짓고 있어요. 네. 당장 조선일보부터 그러잖아요. 딱 규정을 해놓고 나서 대국민 사과회견이니까 사과를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더 큰 역풍이 불 근데 것이다. 예. 내일 기자회견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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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기 반환점을 둔 대통령이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면서 네. 후반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밝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주제 제한 없이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다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네. 설명하다 보면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고 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심정을 국민들한테 표현할 수도 있죠. 네. 또는 그런 질문이 없거나 또는 질문이 있지만 국민들한테 자신의 심정을 뭐 유감이든 사과든 이런 표현을 써서 표현할 이유가 없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고개 푹 숙이고 사과합니다 하고 시작해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아니에요. 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언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선일보 같은 저 조중동부터 이걸 사과 기자회견이라고 프레임을 딱 덮어 씌워 놓은 거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제일 나서고 있죠. 네. 중앙일보 등. 예, 그리고 이렇게 상황을 만든 데는 이 한동훈의 책임이 아주 결정적으로 크죠.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느닷없이 무슨 대통령 사과를 먼저 요구하고 나섰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싶은 조중동 입장에서는 웬 떡이냐 싶은 거죠. 집권당 대표가 네. 대통령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으니까. 언론들은 원래 싸움이 나면 그걸 보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 지금까지의 사태도 그렇고 지금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 상황까지 이 한동훈의 책임이 가장 크다 또는 100% 한동훈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언론들에서 특히 뭐 통신사들에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임기 반환점까지 이르게 된 국정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쟁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쟁점이 하나도 다뤄지지 못하고 네. 그냥 뭐 명태균 씨 관계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계라든지 뭐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뭘 어떻게 했다든지 또 이미 끝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무혐의 처분 뭐 김 여사 특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히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걸 표로 만들어서 그걸 또 쟁점화시켜 또 쟁점화되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뭐 석 달에 한 번 예컨대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자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네네. 기자들은 뭐 대통령한테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대통령이 얼마든지 물어봐라. 내가 끝까지 답변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의 성격 자체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를테면은 그렇죠. 뭐 우리가 일본 총리한테 그 일제 그 식민 통치와 관련해서 사과하라. 네. 요구하잖아요. 네. 그 일본이 잘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날 일본 총리가 그러면 사과 기자회견 하겠다. 그건 사과 기자회견이야. 네. 그럼 처음부터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네. 내일 기자회견은 그게 아니라고요. 임기 반환 그게 아닌데 이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절대 안 된다. 예. 대통령이 지금 보면 모든 언론에서 대통령이 성과를 내세우면 큰일 난다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럼 2년 반 동안 정리하면서 이를테면 매달 4조 이상의 국익을 창출했어요. 네. 또 물가 2%대로 잡았어요. 네. 네. 그리고 건전재정 긴축 기조의 건전재정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에 세계 그 국채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아니 보세요. K방산이나 또는 원전 수주가 계속해서 지금 개가를 올리고 있어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섰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야. 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4대 그냥-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네. 그래도 아직 안 되는 거야. 정신 못 차렸다는 네. 얘기 하겠다는 거야. 일본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길래 네. 예? 이렇게까지
프레임 짜놓은 함정에 빠져서 공박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해외 순방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안보적인, 뭐 경제적인 성과를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그날 죄를 뿌려요. 한동훈 대표가 죄를 뿌려요. 다른 걸로 덮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의도적이거든요. 실제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2년 반 동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솔직하고 진솔한 소회입니다. 잘한 건 잘한 거,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쉬운 건 아쉬운 거, 또 국민들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얘기를 이제 진솔하게 하고 또 그걸 들으면서 기자들도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뭐 그 중에는 뭐 명태균이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저 파우치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것만 궁금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요리를 잘합니까? 좋아합니까? 많이 먹습니까? 먹는데 진심입니까? 이런 것도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반려견들은 잘 지냅니까? 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이런 이 막대먹은 언론 상황에서 어떻게 이 대통령이 그 내일 기자회견을 어쨌든 한다 그랬으니까 하긴 할 건데 네. 이거 뭐 결론 다 내려놓고서 지금 두들겨 패겠다고 몽둥이 들고서 지금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상황 자체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권당이라도 좀 나서서 그거 아니다라고 해줘야지. 아닙니다. 지금 같은 편이 아닙니다. 정말 나 이것들 정말. 유일하게 아시아 투데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 정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혼자 서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예, 뭐 내일 얘기는 이 정도 하시죠. 뭐 내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거 알릴 거 알리고 네. 또 해명할 거 해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진심이 다른 언론 통해서가 아니고 네. 또는 누구누구가 대통령이 이랬대더라 하고 하는 전원 형식으로가 아니라 대통령 직접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 국민들이 그걸 받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참 아까 언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박사님, 제가 참 통탄할 지경입니다. 이 대한민국 언론들, 특히 제가 시청자 여러분, 2016년, 17년 그 무렵에 아시아투데이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느냐를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거든요.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그래서 이걸 두고 언론의 난이라고라는 말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때 그 주도했던 조선일보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동아일보의 모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섰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그 노력의 결과로 아주 극악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면 펜을 껐고 반성을 해야지. 또 문재인 정권에 그거 짝짝꿍이 돼서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문재인 5년 동안에 대접받아가면서. 비판 전매 특허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든 사람이든 간에 누구를 비판했으면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는 오로지 비판만 하는 사람이다. 나의 비판이 부른 결과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의 아주 무책임하죠. 예, 우리가 보통 그런 언론을 옐로우 페이퍼라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 어떡합니까? 예, 옐로우 페이퍼라 그러잖아요. 오로지 돈밖에 모르고 예. 뭐 겉으로는 뭐 정론이다, 정도다 이런 거 내세우지만 네. 실제로는 돈 따라가는 언론들이 대다수잖아요. 당시에 보면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을 그때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네. 당시 조선일보가 1면부터 8면까지 우병우를 도배질을 했어요. 신문을 가지고. 그게 아무리 뭐 회사 민간 기업이지만은 그게 공공의 기구인데 그 우병우를 도배질을 했어요. 그거 알고 보니 그게 또 우병우와 관련된 조선일보 사주 측에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민원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온 신문을 통해서 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중앙일보 왜 그랬느냐. 홍석현 회장의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걸 안 들어주니까 JTBC하고 신문을 통틀어서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이 언론 상황은 우리 최영재 국장이 더 세세하게 잘 아실 테니까. 네. 예. 천천히 그런 부분 설명하시죠. 네, 작은 저는 오늘 좀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주 웃기는 기사를 조금 전에 봤어요. 뭐냐면
지난 토요일 날 뭐 더불어민주당은 지긋들 말로는 30만이 모였대. 그 말씀. 경찰 추계로는 17,000명. 네. 실제 우리 현장에 갔던 수백 번 집회에 참여했던 우리 자유우파 활동가들은 10,000명이라고 만 명.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최소 5만 원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총동운영 때린 집회가 그렇게 그 초라하게 그렇게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집회 때문에 민주당 폭망했죠, 사실.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면 진짜 별거 아니게 되니까 네. 한 번 더 하겠다고 이번 주 주말에 한다. 9일 날입니다. 네. 9일 날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예. 근데 이 민주당 혼자만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뭐 숫자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침 그날 뭐 촛불 들고 윤석열 탄핵하겠다고 하는 저 좌파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종북주사파 단체들. 네. 하고 연대하고 민노총과 연대해서 한다고 밝혔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아무리 봐도 저게 저 좌파 종북주사파 단체들은 자기네 통제를 듣지 않을 것 같거든. 그 자들이 뭐 민주당 겁내고 이재명이 겁낼 자들입니까? 예, 예. 이재명이를 똘마니로 생각하는데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똘마니지 이재명이야말로. 숙주죠, 숙주. 예, 그러니까 그 자기들 통제를 안 들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종북주사파들은 이미 탄핵을 주 슬로건으로 외치기 시작했는데 네. 그거랑 같이 하면은 더불어민주당도 탄핵을 주장한 당이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조금 전에 따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탄핵 슬로건이 이제 아마 합의가 안 될 겁니다.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따로. 그러면 뭐 따로 하면 그거 집회가 가능할까?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네. 따로 한다 민주당은 그러는데 탄핵까지 안 나갑니다. 그럼 날짜를 다르게 해야지. 네. 아예. 네. 그러면 민주당이 도대체 몇 명이나 끌고 모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따로 한다 그러면서 아마 장소도 비슷한 곳에다가 그 연단만 따로 할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찍어놓고 이게 뭐다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그 조국이 사태 때 네. 그때 조국수 개국본인지 뭐 개싸움 어쩌고 하는 데에서 그 마치 촛불 집회를 서리풀 축제 날 잡았어요. 그래서- 서리풀 축제가 서초가 서리풀이라고 한자로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서리풀 축제가 워낙 유명해요. 네. 그래서 서리풀 축제에 수만 명이 모이거든. 그리고 거기에 서리풀이 서초니까 저 검찰청 있는 데 아니에요. 그 검찰청 앞에 이 개국본 이자들이 이제 종북주사파들 다 끌어모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 서리풀 축제에 나온 시민들하고 이 개국본 개싸움에 나온 이 개딸들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거 전체를 다 사진으로 찍어 놓고서 딱 자기들- 봐도 100만이다 그랬단 딱 말이에요. 봐도 100만. 네. 그런데 그 서리풀 축제는 서초구에서 하니까 서초구청장도 국민의힘이고 네.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다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어느 지역부터가 서리풀 축제인지 어느 지역이 개국본인지를 확실하게 사진으로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서리풀 축제 딱 떼놓고 요 개국본 쪽에 모여 있는 개싸움 개딸들 쫙 모아서 최대 5만밖에 안 되는데 이걸 딱 봐도 100만이라고 떠들어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정말 후한무치한 조작질들을 해대는 게 저 종북주사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9일 날도 뭐 민주당 따로 뭐 따로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체가 다 제일 많이 보이는 식으로 사진 찍어서 이제 폼을 잡을 건데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예. 정치는 네. 명실이 같이 가야 돼요. 이름과 내용이 같이 가야 돼요. 네. 아니 그래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돼도 되거든요. 근데 이 자들은 속으로는 윤석열 탄핵이 막 여기까지 차올라 있어. 이재명 때문에 그거 못 지릅니다. 여기까지 차올라. 이재명. 그런데 입 밖에는 내질 못해. 네, 네. 이재명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짓은 탄핵으로 가는데 네. 입으로는 곧장 하여튼 날 우리는 탄핵은 아니래. 네. 그러니 아니 나 같아도 내가 개딸이라도 저건 뭐야 도대체 탄핵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소리가 나오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고 윤석열 탄핵을 자, 추진을 하고 그만큼 이 이재명이가 지금 이 절박하게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몰렸어요. 네, 끝까지 몰렸어요. 그래서 몰렸어요.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네, 네, 네.
그런데 9일 날은 저 정복 주사파들 지그들끼리 뭐 찌그덕찌그덕 하는 건 별로 문제도 안 돼. 네. 왜냐하면 11월 9일은 우리가 광화문에서 모이거든. 우리가 2시부터 이승만 광장에서 네. 대대적으로 자유파 국민대회를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거 뭐 언론 믿을 건 아니지만 그 저희는 취재 나가요. 아시아투데이 크게 보도할 겁니다. 나가서 진짜 이거 두 개를 다 찍자니까 광화문에 모인 그 자유파 국민 대혁명의 인파하고 네. 저것들 뭐 더불어민주당 뭐 민노총 뭐 저 탄핵 어쩌고 저쩌고 다 합쳐줘. 네. 어차피 저것들 같은 토록이 봉쇄이니까 그것들 전부 다 한 것하고 광화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 대혁명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이게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이 문제인데요. 네. 박사님, 촛불 당시에도 2017년 촛불 당시에도 초기 빼고 바로 직후부터 태극기 집회가 훨씬 많았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언론들이 한 줄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사진을 막 그쪽에 주최 측 발표까지 100만 그대로 받아 쓰게 해주고 조중동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조중동이 그랬어. 조중동이 그랬어요. 조중동이 그랬어. 주최 측 받아 쓰게. 내가 그때 TV조선의 프로그램 저녁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내가 그러니까 거기 광화문 앞이잖아요. 네. 그래 방송 가는 길에 광화문에 들러서 저기 종북주사파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애국 세력의 집회를 다 보고 다 들어왔어요. 봐도, 예. 어이구 야 이게 태극기 세력이 저 촛불보다 한 5배 이상 5배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느끼고 들어왔어. 네. 그리고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네. 그러면 자료 화면이 뜨잖아. 네. 태극기 세력이 왜 이렇게 조금 카메라를 있지? 일부만 비추고 아예 또 취재도 안 해요. 또. 촛불은 왜 저렇게 많지? 네.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인 제가 늘 그렇게 느꼈다니까. 조중동과 모든 방송사들이 촛불은 받아쓰기를 하고 그대로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보고 온 게 헛것인가? 맨날 그렇게 황당해 했다니까. 태극기 그 애국지사들의 그 집회는 한 줄도 안 쓰고 아예 보도를 안 하고 예. 하여튼 11월 9일이 아시아투데이가 유일하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아투데이가 집회에 나온 다음에 일면 톱에다 쓰고 크게 예. 그렇게 쓰고 있는 신문이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예. 저희가 뭐, 저희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도, 자유파 정도 신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자, 11월 9일, 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광화문으로 나오셔서, 정말, 종북주사파들의 탄핵 음모, 또 이재명 방탄 음모, 이거를 정말 박살을 냅시다. 제가 광고 말씀드리고 나갈게요. 네. 예, 오늘도 산도라지 광고합니다. 이게 겨울 찬바람 불면은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찬바람이 무섭잖아요. 도지니까 한번 기침 터지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천식이 없어도 이 마른 기침들 많이 하시고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늘 목소리를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칠칠지 못해서 저도 목소리 관리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크게 도움받는 게 이 산도라지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태백산 맥 해발 500m 청정이죠. 거기 뭐 공장 들어가겠어요? 뭐가 들어가겠어요? 청정 지역에서 키운 산도라지입니다. 네. 이 키운 산도라지를 100% 국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건조시켜서 진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조시켜서 진액을 만들기 때문에 엄청 진해요. 아주 진해요. 맛도 강하고 조금 약간 좀 명현 반응 같은 아리아리한 맛이 나요. 그 정도로 아주 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큰 숟가락으로 푹 퍼드시지 마시고 그건 너무 많습니다. 이걸로 드세요. 요거 하나면 충분해요. 네. 요거 하나면 충분한데 이게 이제 기침 천식에 좋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도 산도라지가 굉장히 약효가 좋습니다. 이거 지금 요거 3개 주문하시면 요거 하나면은 사실 한 달 먹을 거예요. 요걸로 먹는 거니까. 네. 근데 요거를 3개 주문하시면은 3개 더 드려서 6개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가족이 요번 겨울은 이걸로 기침 천식과 싸우시고 면역력 강화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산도라지 이거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강력 추천해드리고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최영재 취재데스크 지금까지 일부 순서로 최근 여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야권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님과 우선 그 현재 그저께 어떤 그 한동훈 대표에게 쏟아진 여권 내부에서의 중진 의원들과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자체 단체장들, 중진 의원들, 여러 의원들이 이제 한 대표에게 그 당정이 이제 화합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고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고성국 주필께서는 너무 좀 이제 그 여권의 중진들이 양비론에 빠진 듯이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문제를 해결을 보려면 확실하게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편을 들고 판가름을 내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너무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구조차도 한동훈 대표는 어떠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의 전국의 현안에 대해서 시끄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반협박조로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또 고성국 주필과 나눠봤습니다. 고 주필은 뭐 할 말을 하게 해줘야지, 대통령께서 할 말을 하게 해줘야지, 자기의 편협한 국민 눈높이라는 시각으로 요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요즘 야당에서 한동훈 당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고주필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그 야당 내부에서 한동훈 당신 우리들이 보기에는 여당 내부의 배신자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배신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 당대표를 타고 넘어서 처음에 왜 특검하자, 제3자 특검하자고 그래 놓고 지금 그 얘기는 숨겨버리고 뭐 특별감찰관 이런 얘기만 하고 우리와의 애초 약속도 이렇게 배신을 때리느냐라는 식으로 한동훈 대표를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대변인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이 스피커들이 그렇게 또 지금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한 대표를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배신자인 것 같다. 또 우리한테도 배신 때리는구나 라는 식으로 참 그 사면초가 지경에 한 대표가 지금 놓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고주필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민주당과 민노총과 좌파 단체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 당 대표인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윤석열 탄핵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속으로는 윤석열 탄핵을 그런 투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용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런 슬로건은 걸지 못하고 특검 그저 김건희 특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좌파 단체들 민노총과 경기동부 연합 출신들 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좌파 단체들은 좀 다르죠. 결이 다르죠. 조금 다르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겠죠. 그 촛불 행동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를 지금 올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촛불 행동 그리고 민노총 등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따로 집회를 할 것 같아요. 따로 집회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조율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켜볼 일이고 한 목소리로 정리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에서 나누던 이야기들 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 여권 내부에서 오늘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와 같은 여권 내부에서의 분열자들이 나오면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역대 정권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소와 같이 백보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정권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항상 어떤 국가나 이런 성이 무너질 때도 내부의 분란이 일어납니다. 고구려가 망할 때도 그랬고 백제가 망할 때도 그랬고 이렇게 내부 분열 세력이 있을 때 국가는 망한다. 정권은 교체된다. 제가 이것을 최근 30년 한 3, 40년, 30년 정도의 그 보수 정권, 우파 정권의 사례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우 정권을 보겠습니다. (87년) 민주화 투쟁의 어떤 여파로 노태우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탄생을 했는데 이 정권이 아주 심각한 이 위기에 봉착했어요. 노태우 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태우 정권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면은 이강삼 PD 관련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3당 합당 여러분 아시죠? 1990년 1월 20일경일 겁니다. 어, 3당 합당입니다. 왼쪽에 김영삼 총재, 가운데 집권당 민정당인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에 김종필 총재, 이 신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이 세 당이 합당을 하면서 이 노태우 정권은 정권 내부의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어쨌든 그 안에서 그때도 여소야대로 출발했지만 3당 합당으로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은 박철원과 김영삼 민주계 충돌로 위기가 계속됐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당시에 이 3당 합당의 여파가 컸고 그리고 여당이 분열이기보다도 이런 합당의 여파가 컸고 김대중 야당이 약체였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으로 이제 정권을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잘 넘길 수가 있었고 보수가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 우파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다시 김영삼 정권으로 우파 정권으로 이렇게 김영삼 정권은 뭐 완전 우파 정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파 정권으로 이렇게 정권을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김영삼 정부가 아마 1992년 뭐 이무렵에 출범했죠. 시작했는데 이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정권 내부에서의 분탕질을 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바로 김윤환 등 이회창 세력입니다. 이 이회창 세력이 대선 후보로 등장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과 해도 너무한 심한 그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갈등을 일으켰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 갈등은 이 이회창 세력이 김영삼 정권의 YS의 허수아비에다 화형식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 지경까지 갔고 결국은 여기서 정권 내부에 분란이 일어났고 정권을 내주게 됩니다. DJ로. 보수가 분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지없이 우파 내부에서의 분열이 될 때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중간에 또 이인재 후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뛰쳐나가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우파 정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날 때 바로 정권을 내주게 되는 좌파 정권인 DJ 정부로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사례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박근혜라는 큰 대항마가 있었습니다. 친박과 친이 세력들이 아주 대결을 벌였죠. 대결을 벌였지만 결국은 친이 세력들이 친박 세력들에게 나중에는 굴복하게 되면서 정권을 그대로 재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가능했습니다. 위기는 있었죠. 정권이 재창출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것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르렀던 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탄핵의 악몽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이 당시에 다니던 아시아투데이에 사표를 내고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나가서 만들었던 거리의 신문이 자유일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 국가의 위기를 불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럼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위기를 누가 불렀느냐? 야당이 탄핵을 했죠. 그런데 야당이 탄핵을 한 것보다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건 누구냐? 바로 내부의 분열 세력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김영삼 정부 때 내부의 이회창 세력이라든지 이런 내부 분열 세력들이 있을 때 여지없이 정권은 넘어갑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이라는 내부의 분열 세력이 있으면 여지없이 우파 정권으로 좌에서 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이 그룹의 행보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의 분열 세력들이 준동을 하게 되면은
정권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언론은 어김없이 그 내부의 분열 세력들에게 스피커를 들이대고 그걸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언론은 유승민, 김무성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대고 그들에게 모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줬고 또 이 정권 최순실 관련해서 얼마나 유승민과 김무성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까? 결국은 정권이 무너집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바로 저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의, 우파 진영의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잠 못 자는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조중동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또 조중동 그리고 좌파 언론들. 박근혜 탄핵 시기에 이 조중동이 앞장섰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앞장섰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은 한겨레보다도 더 앞장서서 조선이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순실과 관련한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내용들 전부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끌었다는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주에 추악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주의 이해관계를, 민원을 박근혜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이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를 대사특필하면서 우병우의 비위를 신문에 내는 걸로부터 박근혜 탄핵이, 언론의 탄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홍석현 사주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위해서 JTBC와 중앙일보를 총동원해서 박근혜 탄핵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조중동 등 언론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 7년 전 박근혜 탄핵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연 역할을 했던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역할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리 봅니다. 그때 7년 전, 8년 전 상황처럼 이 전국이 그대로 흐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강력한, 각성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매일매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 새로운 정부를, 민주주의 정부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나니까 어떤 정부가 오더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떠들던 그 정치인들, 알고 보니까
립서비스로 국민이지 실제로는 전체주의 체제를 부르는 그런 구호였다는 것을 겪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팬데믹을 기회로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탄압을 했는지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겪었습니다. 조중동의 그 프레임에 이제는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유승민, 김무성 같은 정치인들을 겪었지 두 번 그런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를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제2의 유승민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유승민, 김무성 그 배신자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부산에서 밤잠 못 자고 새벽잠 못 자고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새벽밥 먹고 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서울로 주말이면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극기 집회를 하러 왔던 그런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귤 하나 그때 제가 보면요. 생수 하나, 김밥 한 줄, 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서울로 태극기 집회로 몰려들었던 그런 시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꾼 정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세운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가 만든 정권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참담하고 그 비참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우리가 손으로 만든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선동과 말도 안 되는 분탕질로 쓰러지는 걸 보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의 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이렇게 국민 눈높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켜내고 이 정부를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겪은 각성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의 경험, 내부 분열자가 나오면은 반드시 정권은 교체된다. 유해창이라는 분열 세력이 있었죠. 이명박 정권의 사례, 세 번째, 박근혜 정권의 사례.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다시는 이런 실패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는 각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또 박근혜 탄핵을 누가 주도했느냐? 언론들이 주도했습니다. 2017년 언론의 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국민들이 겪었기 때문에 조중동의 교원 영색에 속지 않습니다.
네, 최영재 취재 데스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면 대통령 그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지면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보태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수가 완전히 공멸하고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